부모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고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담을 느끼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적응하냐가 달려있다고 너무 많은 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서 그때 저희 팀원들이 다 마음이 엄청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머니 써니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특정한 주제를 잡고 딱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오게 된 것은 아니었고 워크숍에 와서 팀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청각장애라는 주제로 기존에 이제 주목하지 못했던 청각장애, 그 중에서도 난청아동의 문제를 이번에 다룰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샘여림 팀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문제 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왜 청각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결심하는가?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은 일반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다방면으로 문제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서 도와줘야 할지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문제정의 문장은 의사소통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학습 공백으로 인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입니다. 난청 아동들마다 청력이나 언어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걸 솔루션이 커버하거나 타깃으로 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동들은 각자 너무 상황이 달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좁게 잡아야 한다는데 이 좁게에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고민도 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좋을지 한참 열었다가 이렇게 확 하고 좁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계속해서 열어갈 시기입니다. 그래서 확 정의를 해버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그 기존에 제거했던 가설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려서 더 내용들을 지금 많이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이 문제를 좀 손에 잡을 수 있는 단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좁혀라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응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시작을 했고 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좀 더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처음에 문제 정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좁혀나가서 어떻게 20대인데 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습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럼 그 의무교육 안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완료되는가를 사실은 지켜봐야 어느 지점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실제로 또는 어느 지점이 문제구나 이해되시나요? 제도가 어려운 것인가? 언어가 문제. 언어가 문제인 것인가? 진짜 적응이라고 하면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난청 아동이 재학을 하고 있는 학교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별화 교육 협의회라는 거를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IP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었는데요. 사실 문제 정의를 하다 보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구나 라고 했던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희가. 난청을 가진 자녀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된 이후 개별화 교육협의회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받고 나서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은 개별화 교육협의회는 아동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해서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교사, 심지어는 특수교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학부모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동일하되 대상자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 학기 때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보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기서 잘 설명을 해야 아이가 학교 생활을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시기도 했던 자리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 개별화 교육 협의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인터뷰를 딱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으셨고 굉장히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으셨다라는 그 유치원 때는 어린이집 때는 그냥 되게 밀착으로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초등학교에 와서도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하고 넘겼더니 아이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번 집에 하교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사실 하나도 안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리고 그 회의에서 우리 아이 뭐 안 들리면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좀만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면 준비를 잘했고 아이가 그 하루도 잘 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전 되게 안타까웠고 처음에 1학년 때는 개별화 회의라는 그 용어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고 1년에 3월하고 9월에 해야 되는데 그때 특수교사가 학교에 없었던 상태여가지고 3월은 그냥 패스가 됐고 보통은 그냥 서면으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셔서 솔직히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사인만 하고 서면으로 그냥 전달만 드렸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것도 그랬고 부모가 이 협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PPT를 막 장표를 엄청 많이 구상하셔가지고 인공화음 뭔지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그걸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적응하냐가 달려있다고. 이게 개별화 교육이 사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책처럼 이렇게 두껍게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장 정도가 돼요. 그럼 그거를 쓰는데 되게 어려워요. 네.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팀원 다 같이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 왜 부모가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할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좀 좁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사자들의 문제를 쪼개고 단계를 들어가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피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으로 교사와 부모 간의 소통 방식 중에 하나인 개별화 교육 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단계로 좀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문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데 종류, 가격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하더라고요. 그런 단계나 좀 피로도를 좀 줄여드려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솔루션으로 바로 선생님께 전달을 탁탁탁 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제일 중점에 뒀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나왔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냥 이것만 보면 알게 돼서 좀 알겠다.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다. 이렇게 막 서류가 복잡하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 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간략하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는 선생님들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고 정말 딱 인지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좀 숙지하셔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사실 현장에서 만나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속에서의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하면서 필요한 항목들을 위주로 골랐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 협의회 안에서는 학부모님들이랑 그리고 교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교사분들이 읽으실 때도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가고 그리고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듬으려고 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교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난청 학생을 비롯해서 장애 학생들이 통합된 학급에서 같이 적응되고 공존되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해서 봤을 때 저희가 발견해냈던 제도가 바로 개별화 교육 협의였었고요. 안녕하세요. 생년임 팀의 발표자 차유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이 협의를 사람들한테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잘 선행되어야만 장애 아동들이 통합학급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좀 중요성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희 솔루션 학교소리 동행은 난청아동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난청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만큼의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다른 사람도 그럴까? 이게 숫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서도 배우기도 했었고, 저희 스스로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뵀었던 이해관계자분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을 다 합해서 이제 121명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총 시행한 횟수가 이제 68회였었고요. 진짜 단계적으로 많이 고쳐가고 또 개선시켜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4회에 MVP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또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좀 저희 솔루션이 어떤지, 그리고 정말 이 난청아동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거쳐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더 편해지시고 개별화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구나. 그래도 전에 비해서 많이 부담이 덜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희는 그걸로 그냥 되게 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 맞춤형의 뭔가 IEP 자료가 있다는 것은 진짜 좋은 어떤 모델이 될 것 같고, 어떤 교육의 어떤 좀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좀 교육 받을 수 있는 뭔가 권리를 찾는 느낌? 뭔가 좀 경종을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뭔가 아이들이 어떤 것이 더 필요로 하고 우리 아이한테 맞춤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당사자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니고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걸 청년 5명이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나 아니면 그렇게 난청 전문가나 난청 어머니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어떻게 이렇게 진취적으로 정말 용의주도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저는 청년들이야말로 그
문제의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밖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고 이것 중에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번 써니스콜라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전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거를 대학생이 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목격을 또 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써니스콜라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쪼개고 그리고 좀 더 약간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영역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